물론 나이 들어 좋은 점도 있었다. 젊은 시절 여기저기 빵가루처럼 지저분하게 흘리고 다닌 말과 마음들, 담백하지 못한 처신들,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낸 뒤 엄습한 부끄러움 같은 건 이제 많이 줄었으니까. 경험이 많다는 건 경험을 해석했던 경험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냄새는 헛구역질이나 트림은 해석이나 의지로 잘 막아지지가 않았다.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거였다. 자신이 늙음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안다 믿었던 것조차 실은 아는 게 아니었음을 새삼 실감했다. 오늘 수확할 도토리 책은 미묘하면서도 노골적인 계급 구분선의 그물망 속에서 2020년대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느낌을 여실히 담아낸 김애란 작가의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입니다. 소설가 김애란이 바깥은 여름 이후 무려 8년 만에 새 소설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책에는 2022년 김승곡 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홈파티, 그리고 오영수 문학상, 수상작인 좋은 이유들 포함해 총 7편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김애란 특유의 예리한 문장력과 정서적 호소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한층 더 서늘하고 낯설어진 시선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번 소설집의 핵심은 공간입니다. 많은 희곡 속 사건은 초대와 방문, 침입과 도주로 시작됐다는 문장처럼 안녕이라 그랬어. 속 이야기들은 누군가의 공간을 방문하는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그 공간은 우아하고 안정적인 고급 주택일 수도 있고, 값싼 물가 덕분에 생애 처음 누려보는 사치가 가능했던 해외의 단독 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성스레 가꾸어온 전셋집 혹은 모든 돈을 들여 문을 연 책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물들의 삶 그 자체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특히 방 한 칸이라는 소재를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다뤄온 김애란에게 공간은 한 사람의 경제적 위치이자 사회적 위치, 그리고 내력까지 담긴 총체적인 장소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공간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기준이 맞부딪히는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의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온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김애란은 홈파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타인의 공간을 방문하는 일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확장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로의 기준을 꺾는 침입의 길이 될까요? 지금 우리는 나라는 경계 안에만 머물기에도 버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숫자로 환산되는 현실 속에서 김애란의 이 질문은 더욱 깊고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 우리를 향합니다. 공통의 포기와 낙담을 지나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켰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또 무엇은 끝내 지켜야 하는가?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야 할 가장 간절한 인사로 이어집니다. 바로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김애란은 이 짧은 인사를 통해 관계의 시작과 끝, 그리고 우리 시대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안녕이라 그랬어. 의 주인공이 공간이라면 이야기를 따라가는 우리는 소설 속 인물들과 나란히 낯선 공간에 초대된 방문객이 됩니다. 인물들이 새로운 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감각이 예민하게 확장되듯 우리 역시 김애란의 소설과 함께 오감을 활짝 열며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홈파티의 주인공 이연은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오 대표의 집에 초대받습니다. 이연의 감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역시 그 공간에서 오 대표와 그녀의 지인들이 주고받는 눈빛과 표정, 그리고 말 너머의 진짜 의미에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인물의 시선을 빌려 우리 자신의 감각까지 민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이면을 향해 고개를 깊숙이 들이미는 김애란의 관찰력은 숲속 작은 집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이 단편의 주인공, 나는 남편과 함께 해외로 한 달간 여행을 떠납니다. 신혼여행을 미뤄왔던 상황과 퇴사한 직후의 시간이라는 명분도 있었지만 여행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었습니다. 저렴한 물가와 숙박 비용에 만족하던 주인공은 숙소를 관리하는 여성이 자신과 비슷한 또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국적인 낭만 뒤에 숨겨진 계급차, 그리고 그 계급차를 만들어낸 노동력에 대한 자각이 갑작스럽게 감정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팁을 건네야 할지, 그녀를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할지 고민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하고 쉬운 일이지만 나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전체를 통과해야만 하는 복잡하고 무거운 일이 됩니다. 이처럼 인물이 느끼는 계급 간의 울렁임은 다음 단편인 좋은 이웃에서도 또 한 번 복잡하게 드러납니다. 이번엔 독서 지도사인 나아가 주인공입니다. 그는 지금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 시우가 곧 이사를 간다는 것, 또 하나는 자신 역시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시우의 가족은 내 집을 마련해 넓은 평수로 이사하지만 나는 치솟은 부동산 가격 속에서 새로운 집을 구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시우를 가르쳐온 경험에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시우의 어머니로부터 이사 후에도 계속 수업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독자에게 뚜렷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김애란은 이 단편을 통해 좋은 이웃이 되기를 어렵게 만드는 현실의 조건들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 서로에게 이웃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습니다. 소설 속 인물의 입을 통해 공동체, 이웃, 연대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고도 진지하게 발화될 때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익숙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 붕괴를 재촉했는지를 새삼 뼈아프게 실감하게 됩니다. 타인과 자신 사이의 다름을 날카롭게 인식하는 인물들은 안녕이라 그랬어. 의 여러 단편 속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물감의 기타에는 은행원입니다. 그는 후배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세대 차이에 대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앞 세대로서 조언이라는 말을 가장해 그들이 누려온 혜택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후회합니다. 레몬케이크의 기진 역시 병원 검사를 위해 서울에 올라온 엄마와 함께 보내는 짧은 시간을 큰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를 생각하며 나의 오늘과 당신의 오늘이 다르다는 자명함 속에서 안타까움과 미안함, 짜증과 홀가분함, 연민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처럼 김애란의 인물들은 나이를 먹고 환경이 변하고 삶의 고민이 달라짐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주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쉽게 해소되지 않는 이물감을 품은 채 혼란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차이에 대한 감각이 언제나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습니다. 기매라는 차이가 만들어내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순간에도 주목합니다. 빗방울처럼 왜 지수는 모든 것을 잃고 삶의 끝에 내몰린 듯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수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 도배사를 부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에게서 묘한 위안을 얻고 삶의 시작이 다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감각을 느낍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도배사인 그녀가 지수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섣불리 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름을 통해 도달하는 이해는 표제작인 안녕이라 그랬어 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래전 연인과 헤어지고 최근에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은미는 외국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화상영어 수업을 들으며 자신에게 아직 가능성과 기회가 남은 것 같은 착각을 통해 위로받고자 합니다. 그녀의 강사 로버트 역시 자신만의 상실을 품은 채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마치 스무고개를 하듯 조심스럽게 마음의 조각을 내보입니다. 많은 말과 긴 시간이 아니라 제한된 단어와 짧은 순간들이 오히려 서로의 진심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러한 교감은 과거 은미가 연인과 함께 팝송을 듣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가사의 한 구절을 안녕으로 잘못 알아듣고 연인은 이를 정정해 줍니다. 그날의 사소한 착오가 시간이 흐른 뒤 상처가 되었음을 알게 된 연인은 결국 은미에게 사과합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그렇게 틀린 방식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인물들은 과거의 착각과 오해를 품에 안고 자신의 한 시절을 조용히 닫습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반갑다와 잘 가라는 뜻을 동시에 담고 있지만 기매라는 이 단어를 단순한 인사말 이상의 의미로 끌어올립니다. 안녕은 하나의 관계뿐 아니라 한 시절을 제대로 열고 닫기 위한 말이며 누군가의 착각을 바로잡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대를 향한 평안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매란의 깊고도 성숙한 시대 감각이 편편마다 빛나는 안녕이라 그랬어. 는 동시대에 의한 그리고 동세대를 위한 소설집입니다. 기매란의 소설을 읽는 일은 누군가의 조용한 방 안에 초대받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곳에는 날것의 감정이 숨쉬고 조심스럽지만 깊은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안녕이라 그랬어. 는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풍경, 말없이 견뎌온 마음들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는 문장이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안녕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한편의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